16페이지 보시면은 액션 처리가 나와있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오픈 처리란 상대 기기와 데이터 통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커넥션이 확립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TCP/IP 이용할 때는 액티브가 나오고 패시브가 나왔다는 거. 두 번째 보시면은 오픈 처리가 정상 완료되면 이제 커넥션이 완료되면 바꿔 말하면 전화가 이제 걸려서 전화가 받게 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즉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뚫어주는 게 오픈 처리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UDP 같은 경우는 볼 게 없죠. 내부 처리이기 때문에 무전기 방식이다. 자동 오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B번 오픈하기 위해서는 초기화 처리가 정상 완료되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리셋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시면은 클로즈 처리 남아있죠, 그죠? 내용 보시면은 클로즈 처리란 상대 기기와 데이터를 통신할 수 없게 하는 기능입니다. 커넥션을 차단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TCP/IP 할 때는 오픈을 했었던 액티브 측에서 차단이 들어간다라고 클로즈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UDP/IP는 마찬가지로 내부 처리. 그 다음에 B번 보시면은 클로즈 처리하는 경우의 수가 나와 있죠, 그죠? 상대 기기와의 교신을 종료하거나 상대 기기를 바꾸거나 교신 조건을 변경할 때 일단 끊고 보겠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어진다면은 그때 클로즈 처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10번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설명드렸지만은 액티브 쪽에서 클로즈가 가능하다는 거. 오픈을 한 쪽에서 클로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시브는 클로즈하는 거연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건 쪽에서 끊을 수도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내용처럼 클로즈 처리의 타이밍은 상대 기기와 결정하십시오라고 나왔는데 현장에서 클로즈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넥션이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확립이 되어지게 된다면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전화를 걸어서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전화를 끊고 이렇게는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통신 뚫리면은 계속해서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클로즈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픈과 클로즈 처리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8페이지가 보시면은 액티브 전화를 거는 쪽에서의 오픈이랑 클로즈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상담 내용이죠. 액티브 오픈은 TCP/IP 통신을 하는 커넥션이 오픈 대기 상태로 되어 있는 뭐 풀패시브나 언패시브 쪽에다가 접속을 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액티브 오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거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2-18페이지 중앙에 보시면은 그 레더가 나와 있고 레더 두 번째를 보시면은 ZP.open이라는 전용 명령어 나오죠, 그죠? 이런 명령어 이용해가지고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끊는 것도 액티브이기 때문에 레더 하단부 보시면은 ZP.close라는 명령어 나와 있죠, 그죠? 이 명령어 이용해가지고 클로즈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액티브 전화를 거는 쪽에서는 반드시 거는 행위, 끊는 행위에 대한 프로그램 명령어가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은 패시브 쪽에서의 전화를 받는, 전화를 끊는 내용인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20페이지 중앙에 1번 보시면은 동작 설정이라는 파라미터에서 항상 오픈을 기다림을 설정한 경우에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항시 커뮤니케이션 오픈을 대기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보상책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1번 내용인데 그 1번 내용이 디폴트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 설정이라는 파라미터의 디폴트는 2-21페이지 내용이에요. 2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을 기다리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패시브가 되어진다면 1번 내용으로 내용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그 파라미터가 이전의 파라미터에서 오퍼레이셔널 세팅 동작 설정에서 체크박스 하나를 바꿔주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이 아니라 2번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2-2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레더 보이시죠? 그죠?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도 오픈 명령어 짜야 되고 여기서도 오픈 명령어 짜야 된다는 거죠. 오픈했을 때 오픈하는 명령어 써가지고 붙이는 건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는 적어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조건을 많이 한다. 그래서 1번 내용으로 많이 설정이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0페이지 1번의 세 번째 줄 가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오픈 처리 및 클로즈 처리의 시퀀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2-33페이지 가보시면은 UDP에서 오픈 클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처리에서 오픈을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동작 설정에서 항상 오픈을 기다림으로 만들어 두셔야지 내부 처리를 하고 자동으로 오픈 클로즈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동작 설정이라는 파라미터 부분에서 항상 오픈을 기다린 설정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 파라미터에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제3장 시스템 구성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적용 시스템. 그래서 어떤 CPU에 이 카드를 몇 장까지 장착을 시키실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밑에 표가 나와 있죠, 그죠? 표 왼쪽에 Q 시리즈 다양한 CPU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CPU 종류, CPU 형명 나와 있고 중앙에 보시면 장착 가능 장수 나와 있죠, 그죠? 네, 요거 오타가 있습니다. 그 장착 가능 장수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하이 퍼포먼스 모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장 들어가 있나요? 한 장 들어가 있나요? 네, 요거는 옛날 버전이고요. 네, 4장까지 가능합니다. 시절 번호를 조금 따져야 되겠지만은 4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사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CPU를 쓰는 사양이라고 한다면은 이더넷 카드는 한 CPU에 맥스 4장까지 장착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장을 넘어가는 분량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CPU 사양으로 4장까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가보시면은 네트워크 구성 시 필요 기기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3-4페이지 중앙에 1번 보시면은 QGH11 1TB 시스템으로 이더넷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는 10베이스 T 사양 또는 100베이스 TX 사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 A번 보시면은 100베이스 T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장에 구축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더넷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랜 케이블이 쓰여지고 있고요. 카테고리 5 이상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허브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허브는 최대 2단까지 그 캐스케이드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 100베이스 TX의 규격을 만족하는 기기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죠. 는 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STP 케이블, 뭐 지금은 FTP 케이블을 많이 쓰지만은 UTP 케이블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다이렉트 케이블, 스트레이트 케이블이 있고 크로스 케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기기와 기기 사이에서 그 직결 접속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크로스 케이블이 맞습니다. 옛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이건 PH라고 구현 안 할게요. 저희 모듈이니까 QJ 71, E71-100 모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한번 100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강제기기랑 조신할 때 케이블이 허브 없이 다이렉트로 딱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크로스 케이블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장비에서는 그랜 케이블 형태가 크로스 케이블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허브가 만약에 개입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이렉트 케이블, 즉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녀석이 옛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 모델은 뭐가 다른 게 있냐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하나씩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넷 사양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나옵니다. 오토 MDI-X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비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테이블 어떤 상태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 즉 자동 판정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오토 MDI-NDS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이더넷 장비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알아서 판정하기 때문에 굳이 케이블을 꽂아가면서 크로스 케이블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자동에서 지금 랜 케이블 하시면 전부 다 요거 기억하시면 다이렉트 케이블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 오토 인디아 NDX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카드는 그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는 그 기능이 없는 모듈이기 때문에 1대1이면은 크로스, 허브 끼면은 다이렉트 개념을 거셔야 되고요. 자, 이더넷 포트가 하나 더 뚫려있는 모듈이 지금 베이스에 장착되어 있잖아요. 네, CPU 전면 하단도 보시면 이더넷 포트 뚫려 있잖아요. 이 녀석은 들어가 있어요. 뒤에 나온 모듈이기 때문에. 그래서 UD 타입의 CPU나 UDV 타입의 CPU는 하단부 나온 이더넷 포트가 오토 MDI, MDX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케이블 넣으시든 다이렉트 케이블 넣으시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배우시는 딱 이더넷 모듈은 옛날 모듈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네, 마찬가지로 3-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은 테이블 설명 나왔었고요. 그 다음 밑에 RJ45 잭이라고 나왔죠. 그죠? RJ45 커넥터를 이용해서 접속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허브는 100MHz를 지원하는 허브고요. 100베이스 스택사이기 때문에 속도가 100까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MHz 대역대를 지원을 하는 허브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J45 같은 경우도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 RJ45 즉 요거잖아요. 요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사실 그 지금 교육장에 있는 거는 싸구려예요. 공장 자동화용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 공장 자동화용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많이 쓰시는 업체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피니스 컨택트 또는 뭐 바이드밀러 아니면은 뭐 지멘스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업체의 RJ45 커넥터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RJ45 커넥터 같은 경우는 아마 작업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이제 이지툴이죠, 그죠? 별도의 렌툴 필요 없이 그냥 선 까가지고 한번 찝으면 끝나는 거 이런 타입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거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싼데 좀 빨리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범용 타입이라 해가지고 렌트를 찝는 거예요. 실제로 해가지고 8가닥 핀 배열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딱 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미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플러그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플러그가 나와 있는데 제일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런 플러그가 나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부러진 타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반대로 집어넣는 경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리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데 요거 한번 저희 고장 사례에서 단골로 나오는 여러분이 그죠? 네, 사용자 도주입니다. 그래서 좀 단골로 취급되는 항목이 요 항목입니다. 이더넷 카드를 사용했을 때 랜 케이블을 거꾸로 밀어 넣어가지고 밀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핀 변형이 나왔을 경우 이 경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더넷 포트 안쪽을 보시면은 그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핀이 이렇게 8개가 솟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RD45를 넣으면서 이렇게 맞물려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밀어 넣거나 뺄 때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줘서 빼가지고 여기 솟아 있는 핀이 지금 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서 접촉 불량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장성이 들어온다라는. 그래서 내용 나와 있죠. 그죠? 플러그 탭을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해 달라. 아니면은 뭐 또 바꿔 말해가지고 뭐 뺄 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로를 막 휘어가지고 빼주지 말아달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이제 이더넷 기반의 통신 어떤 그 전용 통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통신을 쓰더라도 이더넷 RJ45를 쓰는 어떤 사항이 된다면은 요게 주의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핀셋으로 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펴져요. 실제로는. 저거 무조건 교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베이스 TX랑이었고 나중에 이제 기가비트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의 내용은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뭐 케이블이 카테고리 5, 2 이상, 뭐 6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요. RT45찍은 그대로 쓰실 거고, 그다음에 커브가 이제 기가빗 페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커브가 들어온다. 이 내용 빼고는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항상 요 그림으로 시작된다는 거. 그다음에 참고로 드리면은 지금 백베이스 TX상에서 캐스케이드 허브에서 허브 건너뛴 게 2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 기가비트 페이스 되는 순간 20단까지로 바뀝니다. 되게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가비트 페이스 사용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상단부 나와 있는 10페이지 T는 그냥 엑스표시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사장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카테고리가 조금 다운되죠. 그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신뢰가 베스트 통신이기 때문에 오늘 누르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쪽 이더넷 모듈 QJ71, 27-100 모듈의 성능상의 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목에 마찬가지로 100베이스 TX 오른쪽에 10베이스 T 나오는데 10베이스 T 반영이기 때문에 100베이스 T 규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양의 전송 사양의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0MHz고요. 밑줄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3칸 내려가 보시면은 허브와 노드 간의 길이 나와 있죠. 그죠? 100m라고 규격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100m 채 안 돼도 교신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랜 케이블 사양해요. 랜 케이블 업체에서 100m를 채울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맥스 길이를 7, 80m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m 사양을 맞췄는데 뭐 100m가 넘어가는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약간 단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에러 나오기 때문에 항상 랜 케이블 들어가는 현장 같은 경우는 요즘이죠. 요즘에는 랜 케이블 테스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랜 테스터기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조금만 가격이 있는 걸 한 번만 구입하신다면은 요즘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바지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터기 놓고 터미네이터 갈아가지고 테스터기 딱 누르면은 이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인지, 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리가 몇 미터짜리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안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NG가 나오면서 뭐 단락인지 쇼트인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능이 있는 랜 케이블 테스터를 쓰기를 희망하고요. 정말 싼 모델은 딴 거 없어요. 정상이다 아니다.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거리 같은 거 안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거리 있는 걸로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m에서 바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캐스케이드 요소가 있죠. 허브에서 허브로 건너뛸 수 있는 거는 100메가bps에서는 2단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혹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광 미디어 컨버터라고 들어보셨나요? 광 미디어 컨버터. 맨 케이블을 쓰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2단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거에서 100m 나가서 커브 하나 거치고 100m, 커브 하나 거치고 100m, 또 100m, 400m가 맥시멈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기기를 교신해야 되는데 거리가 500m 넘어가요. 막 1km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광 미디어 컨버터를 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요. 광 케이블로 중간을 조금 치환시켜주는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예를 든다면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브 두 개를 써가지고도 이렇게 내봤더니 거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방 미디어 컨버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랜 케이블, 랜 케이블.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랜 케이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광 케이블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광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미디어 컨버터를 해가지고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광 케이블 레벨로 가시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GI 케이블, 뭐 석영 유리 케이블 쓰면 뭐 거의 뭐 구간당 1km까지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 제한 좀 많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모드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건 아니고요. 기성품이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광 미디어 컨버터 모드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랜 케이블을 광 케이블로 바꿨다가 다시 랜 케이블로 돌려주는 즉 거리를 연장시키는 용도의 어떤 장비가 나오고 있다. 기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속에서 밑으로 두 칸 내려가 보시면은 동시 오픈 가능 개수 나와 있죠, 그죠? 네, 16개 커넥션까지도 오픈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커넥션 하나당 한 개의 버퍼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고정 버퍼 나와 있죠, 그죠? 네, 이 한 개 버퍼, 마찬가지로 16개 버퍼가 준비되어 있고 한 버퍼당 한 번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워드 수가 1K 워드, 1024워드 분량을 한 번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건데 방향성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하나, 아니, 그다음에 그 고정 버퍼에서 밑으로 1칸 내려가 보시면은 이 출력 점유 점수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이 카드도 특수 카드입니다. 그래서 CPU한테서 XY 32점을 할당받아서 쓰는 카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H 파라미터에서 이 카드를 등록을 시킬 때는 32점을 부여를 하고 특수 카드로 인식을 시켜 달라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내부 소비 전류는 0.5A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 왼쪽에 장착되어 있는 전원 모듈에서 0.5A만큼의 전류를 공급해서 동작을 하는 모듈이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성능 사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4-7페이지 보시면은 각부의 명칭 나와 있죠, 그죠? 전원을 한번 더 올려보실까요? 그 데모키트 왼쪽 하단 한번 보시면은 전원 나와 있죠, 그죠? 전원 버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에서 왼쪽 보시면은 연두 색깔 셀렉트 스위치 나와 있는데 왼쪽이 QPS예요. 왼쪽으로 셀렉트 스위치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Q 시리즈 왼쪽에 장착되어 있는 데모 키트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런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에러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전 교육장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맷하고 잘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카드 전면 상단부에 나와 있는 LED 8개가 있는데 밑에 표시 내용 속에 나와 있거든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상일 때 기준이에요. 넌 LED 무조건 점등돼 있어야 되고요. 지금 아마 점등되어 있을 거예요. 특수카드 LED이기 때문에 런은 점등입니다. 그다음에 INIT 초기화 처리 상태 표시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점등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화가 걸려 있고 전화를 받은 상태다라는 게 오픈 LED이기 때문에 16개 커넥션 중에서 하나라도 오픈되면은 무조건 점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SD나 RD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100M이라고 나와 있는 LED도 기본적으로 점등이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될 게 컴에러 아니면은 에러 두 개의 LED만 그 점등 조건을 안 보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INIT는 그 이니셜이잖아요, 그죠? 그때 점등돼요. 요거 완료됐어요, 점등입니다. 근데 요거 제가 회의가 그 이더넷 파라미터 밀어놓고 PLCQ 리셋시키면 점등된다고 이거 초기화 완료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더넷 파라미터 작성시켜가지고 라이트하고 PLCQ 딱 리셋시키면은 이 INIT가 다 점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 초기화 처리가 완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하면 이더넷 파라미터가 들어갔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점등되어 있는 분들 계신가요? 다소동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전 교육생들 파일에도 이더넷 파라미터는 구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더넷 파라미터가 지금 없다. 공장 출하 상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에러나 컴에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교육장 같은 경우는 그 허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전부 다 묶여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묶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바닥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 색깔 케이블이라든지 회색깔 케이블. 바닥에서 나오는 케이블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모키트 내에서 나온 케이블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데모키트 안에서만 노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나오는 케이블 같은 걸 쓰셔야 돼요. 요런 케이블 같은 거, 바닥에서 나온 것들. 요거 써가지고 그 PG71 EC-100 모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녀석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위험하다. 되게 바로 좋아지죠. 이렇게 넣으십시오. 바닥에서 나오는 케이블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안 나와. 연결을 실제로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데모키 따라서만 오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교육장 정식 연결시키고 되면 요거 빼셔야 돼요. 요거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은 100M의 LED가 점등이 될 거예요. 100MHz 표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점등되나요? 점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8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맞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전부 다 준비가 끝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용해가지고 이더넷 파라미터를 작성하는 작업이 나온다라는 건데 4-10페이지 보시면은 네트워크 파라미터에서 이더넷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같이 만드셔가지고 포맷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전원 다 열어주시고요. USB 그 여기 마우스 없으시죠? 없죠, 그죠? 뒤에 두 분은 마우스 혹시 있나요? 있나요? 네. 노트북이 새로 왔는데 마우스 없어 소리가 났어요. 마우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워크스나 또는 현장에서 쓰시는 프로그램, 디벨로퍼도 상관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시켜 주시면 됩니다.